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복지 정보를 전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드디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말 큰 변화예요. 가족에게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자녀 소득 때문에 내가 지원을 못 받아야 하죠?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 복지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억울하게 제외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생계의료 주거교육 청년 지원까지 제도 전반을 손본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기준 몇 개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죠. 혹시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했던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새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번 내용은 놓치면 1년씩 미뤄질 수 있습니다. 1. 완전 폐지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며 사실상 부양이 불가능해도 서류상 소득 때문에 수급이 거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전혀 없는 70대 어르신도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부양해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말이죠. 2026년부터는 가족 소득은 완전히 제외하고 본인 기준으로만 생계급여를 판단합니다. 그동안 탈락했던 분들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큰 전환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직접 보장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도 점차 확대됩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가능하지만 2030년에는 35%까지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아파도 병원 못 가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부양비로 계산해 의료급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허리 수술이 필요했지만 자녀 소득 때문에 수년을 통증으로 버틴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2025년 10월 부양비 비율 완화. 2026년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앞으로는 의료급여도 본인 형편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프면 치료받지 못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장애인,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삶을 바꿀 만큼 큰 변화입니다. 3. 주거급여 인상 앤드 교육비 지원 확대. 주거비 교육비는 생활에서 가장 크게 부담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이 더욱 반갑습니다. 주거급여 인상. 가구 형태와 지역에 따라 17,000원, 39,000원 인상됩니다.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매달 쌓이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월세 24만 원이 너무 부담됐는데 올해 주거급여가 늘면서 전기세라도 덜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확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학생 지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약 50만 2천 원, 고등학생 약 86만 원. 학용품, 체험학습, 교재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자활 지원 강화 수급자에서 경제 주체로. 복지의 목적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자립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창업 지원, 다양한 직업 훈련, 지역 자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자활근로 참여 기회 확대. 실제로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가게를 차린 분이 이제는 내가 세금도 내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복지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장기 수급자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도록 스스로 일어서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 청년 지원 근로소득 공제 대폭 확대.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래도 남는 게 없다입니다. 그만큼 빡빡한 시대죠. 그래서 이번 변화는 청년층에게 특히 반갑습니다. 대상 만 24세 이하 만 34세 이하로 확대. 공제 금액 월 40만 원, 60만 원 상향. 예를 들어 월급 160만 원 받는 청년이라면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학자금 상환, 저축,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청년 수급자라면 혜택은 더 큽니다. 이번 정책은 청년을 단지 지원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중심 세대로 바라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6.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교육비 인상분 확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본인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재심사 신청. 과거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 이번엔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여부. 만 34세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상담 신청. 자립은 현금보다 강력합니다.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체크해도 2026년 준비가 훨씬 든든해질 겁니다. 복지는 찾아가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복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